자, 문제를 보이겠습니다. 한 개의 본사가 5개의 지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개의 본사와 5개의 지사라 그랬으니까 장소를 얘기합니다. 장소. 자, 그러면 여기는 5개, 6개의 총 다른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거리를 표현했죠. 자, 본사에서 각 지사에 여기는 지사에 하나, 둘, 셋, 넷, 5명의 지사장을 각각 발령하려고 할 때 A가 B보다 거리가 먼 곳에, 자, 여기가 중요한 얘기죠. A가 B보다 거리가 더 먼 곳, A보다 B가 더 멀다, 거리가 크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위치는 얘가 더 먼 곳으로 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얘네들을 막 배열하다 보면 얘네들의 순서도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거리상으로 여러 개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배열을 해줄 때 B는 반드시 A보다 더 먼 곳, 더 거리가 큰 곳으로 가야 한다는 바로 위치 또는 배열에 뭐가 결정이 되어 있냐면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대상을 어떻게 배열을 할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의 지사가 있다 그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각 지사에 5명을 배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 그 다음에 50이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 라, 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소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장소가 있지만 거리상으로 본다면 얼마가 되냐면 4가지 거리가 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자리에다가 만약에 배열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A라는 B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가에도 A가 들어가고 나에도 B가 들어간다면 이때는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A와 B가 들어간 지사의 거리가 2개의 거리가 뭐 하기 때문에 50으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문제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와 라를 선택해서 A와 B를 배정한다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가하고 라에다가 A와 B를 배정한다면 누가 A가 돼야 되겠죠? 거리상으로 본다면 라는 150, 가는 50이니까 여기에 거리상으로 먼 가까운 곳에는 A를, 먼 곳에는 B를 배정해야 되겠지. 왜 그러면 거리상으로 B는 더 멀리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가와 마를 갖다가 선택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A가 돼야 되고 여기는 뭐가 돼야 됩니까? 네, B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거리의 위치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된 거지. 그러면 순서가 결정이 된 대상들을 배열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자, 순서 결정된 대상은 무엇으로 간주하냐면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에서 A보다 B가 더 멀리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별, C, D, E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배열을 했습니다. 배열. 그럼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 자, 별, C, 별, 그 다음에 D, E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있는 이것들은 다 다른 장소. 그럼 앞에서부터 여기는 200m, 여기는 150m, 여기는 100m.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50m 그 두 곳이 되겠죠? 하지만 이때 별하고 별을 본다면 이 별은 50m, 이 별은 100m겠죠. 근데 이 별은 원래는 누구였냐면 순서가 결정이 된 대상 바로 A를 의미하고 B를 의미하지.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건 거리가 더 멀어야 한다는 게 B였으니까 이때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이때 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A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거리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대상들은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배열을 해주면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체 5명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몇 팩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 팩토리알. 그 중에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2 팩토리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인 듯 보이지만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바로 뭐가 문제냐면 별이라는 곳이 바로 어디에 들어갔을 때가 뭡니까? 모두 50m인 같은 거리상에 떨어져 있는 이 두 지점에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하고 B를 구분하기 위해서 별별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했지만 걔네 모두 다 50m에 들어간다면 그거는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50m인 곳에 들어간 경우는 답에서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 모두 다 50m인 곳에 갔을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별이 모두 다 50m. 그것은 바로 A와 B가 어디에 배정이 됐을 때? 나에 배정이 됐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 별은 A, 이 별은 B니까 자, 두 개가 두 장소에 배열이 되는 가지수가 바로 몇 팩이죠? 2 팩토리알.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배열해줘야만 5명이 배열이 되는 거니까 C, D, E를 배열해 주는 게 몇 팩토리알? 3 팩토리알.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행사장에 현수막은 한 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자,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곳. 자, 그럼 이 현수막 A, B, C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3개가 있고요. A는 3개, A는 3개, A가 있고. 자, B는 몇 개냐면 B가 4개가 있습니다. 자, C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현수막 5개를 뺄까요? 5곳에 설치합니다. 5곳에. 자,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장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5곳. 자, 설치할 수 있는 종류는 A라는 거 한 종류, B라는 거 2종류, C라는 거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장소에는 A는 반드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는 반드시 설치하고 그 다음에 B는 2곳 이상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A는 몇 개 있냐면 선생님 여기 표현을 잘못했네요. A는 몇 개 있냐 그랬냐면 1개 있다 그랬죠. 그럼 A를 2개를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봅시다. 5개의 장소에서 A는 반드시 설치한다 그랬으니까 A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머지 4곳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이제 B에 걸렸죠. B는 2곳 이상 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경우 2개 설치할 수 있고 두 번째 3개를 설치할 수도 있죠. 네 번째 4개까지 모두 다 B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마다 나머지 개수가 있는데 이 경우일 때는 2곳이 남는데 그때는 뭘 설치해야 되죠? 네, C를 설치해야 되고 여기는 하나가 남는데 그때는 C 하나를 설치해야 되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까지 써준 이 3가지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냐면 각 종류별 개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개수를 가지고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설치 장소에 배열을 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5곳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만큼씩 5개의 장소에다가 배열을 해줘야 됩니다. 자, 5개의 자리에다가 5개를 배열해 준다. 5 팩토리알.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경우마다 같은 것의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조절해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자, 5팩. B가 2개 있으니까 2팩, C도 2팩. 자, 이게 저 경우에 배열한 경우 더하기. 또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A 하나, B 3개, C 하나니까 5개 중에서 같은 것이 들어있죠. B는 3개입니다. 3팩. 그리고 나머지들은 1개씩이니까 나눠줄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전체 마지막 경우 5개 중에서 4개가 똑같은 경우니까 4팩. 그래서 이것들을 더해준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한 번씩만 사용해서 6장 카드가 있다.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순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2가 적혀있는 카드가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있다. 자, 6개의 자리가 있는데요. 2가 반드시 4보다 왼쪽에 있어야 한다. 이거 됩니다. 2가 이거 됩니다. 2가 이거 됩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뀌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러한 바뀌는 걸 제시하면서 제거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렇게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는 2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이 2개의 숫자를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같은 것으로 간주했을 때 얘를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같은 것을 썼어도 우리는 얘가 2하고 4를 의미하는데 4보다 얘가 왼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2, 4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똑같이 A를 썼어도 이렇게 쓰면 왼쪽에 있는 게 뭐가? 2, 4였다? 해석을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서가 결정이 된 대상은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결정해 볼까요? 2하고 4를 기준으로 4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같은 것으로 봅시다. AA 간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홀수가 적혀있는 숫자들은 작은 숫자부터 큰 순서로 왼쪽부터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1, 3, 5 이렇게 되겠죠. 순서 결정이 됐으니까 3개 모두 다 B. 그럼 마지막 숫자 하나가 남는데 6은 왕따네요. 그럼 6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6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대신 얘네를 배열해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B, A, B, B 6이었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A 2개가 누굴 나타내? 2, 4. 하지만 왼쪽에 있는 A가 2, 4. B는 누굴 나타내? 1, 3, 5. 왼쪽에 있는 건 1, 3, 5, 6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팩토리얼에 같은 것이 2개 있으니까 2팩, 3개 있으니까 3 팩토리얼로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 서로 다른 4상자에, 자, 문제 보시면 다른 공 4개를 남김없이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으려고 할 때 공에 넣은 개수가 1개인 상자가 반드시 있도록 해야 한다. 자, 다른 것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 바로 집합을 얘기하죠. 여기에 4개의 다른 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서로 다른 상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나누어 넣으려고 하는데 공의 개수가 1개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 다른 장소에 찢는다. 바로 뭐냐면 집합의 분할. 집합의 분할을 할 때는 각각의 집합이 가져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개수에 맞춰서 우선 대상들을 뽑아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 4개짜리 집합을 몇 개의 집합으로 분할할 수 있냐면 우선 2개로 분할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2개로 분할을 할 때는 분명히 2개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조건으로 내건 건 공의 개수가 1개인 게 있기 때문에 1개 그리고 3개인 2개로 나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정해진 개수만큼 뭘 뽑아야 됩니까? 이제 실제로 이 대상들을 뽑아야 되겠죠. 4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 4C1.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를 뽑죠. 자, 그러면 집합의 분할은 끝났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나누어진 덩어리들을 4개의 상자 중에, 다른 상자 중에 골라서 담아야 됩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분배를 해야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나열해 준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쓸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바로 뭐냐면 집합 3개로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집합 3개로 분할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4개짜리를 우선 개수로 써볼까요? 1개, 1개, 나머지 2개로 분할시켜 줍니다. 4C1, 3C1, 2C1. 그 다음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게 똑같은 개수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죠. 자, 그럼 이 분할된 3개의 덩어리, 개수는 같지만 들어가 있는 공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다른 대상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3개를 4개 중에서 나누어서 집어넣어주는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뭐죠? 4, P, 3 이렇게 분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4개를 집합으로 분할한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넣는다는 얘기는 전부 다 1개씩 넣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자, 그러면 4개를 그냥 4개에다가 집어넣고 배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가 되죠? 4 팩토리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개를 더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0을 1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3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자연수는 이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설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우선 3개의 자리를 가지는 자연수를 만드는데 그 3개의 자리수들을 구성하는 숫자가 0을 1개 이하, 여기는 0이 없습니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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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와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다르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 달라지죠? 배열하는 위치가 달라지고 그거에 의해서 값도 다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과의 예시들을 써준 겁니다. 자연수의 자릿수의 합이 3이 되니까 3개를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맞습니다. 세 자리에 있는 숫자 더해서 3 되는 건 1. 1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모두 다 1이었기 때문에 0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0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아, 이렇게 생각합시다. 모두 다 1이었는데 이 1을 여기다 싹 더해준 거죠. 그럼 여기 든 건 빈자리가 되고 얘가 더해지니까 얼마 되고 2, 1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서 저는 세 자리 자연수 합이 자릿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모두 다 1이 되는 걸 쓰고 그걸 갖다가 하나 옮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걸 배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되겠죠. 0을 1개 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0을 안 쓰거나 0을 1개 쓰거나 이렇게 된 거죠. 몇 자리 숫자를 만들죠? 네, 5자리.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릿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더해주면 그 자릿수의 합이 뭐가 돼요? 5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1로 구성이 된 바로 이 한 가지가 있죠. 자, 이때는 뭐가 없습니까? 이때는 0이 없는 경우죠. 자, 그럼 0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1개 이하 쓰라 그랬으니까. 자, 0이 1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여기 있는 얘를 싹 요한테 줍시다. 그럼 여기 1개 생기고 얘는 얼마? 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뭐 해줘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 알죠? 그것들의 위치를 바꿔주는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들을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더해 볼게요. 각 자릿수의 합이 얼마 돼? 5 되는 거 맞고요. 그럼 이것들을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배열을 해보면 되겠죠.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5팩. 하나, 둘, 3개가 똑같으니까 뭐가 되죠? 나누기 3팩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0이라는 숫자도 자리를 바꾸게 되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0이라는 숫자가 최초로 같다면 0, 1, 1, 1, 2라는 것은 최고 자리 숫자가 0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위배가 됩니까? 5자리 자연수라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답에서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라는 걸 진짜로 빼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 자리의 숫자가 뭘로 결정이 됐을 때 0으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몇 개가 바뀐다면 4개가 자리를 바꿔도 얘는 5자리라고 인정이 안 되죠. 그럼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네들을 돌리는 가지수를 빼주면 되니까 자리를 배열한다. 4팩. 똑같은 게 몇 개 있다? 3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좌표 평면.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얘가 바로 원소입니다. 근데 그 원소는 순서쌍인데 그 순서쌍을 구성하는 숫자들은 모두 다 뭐가 되죠? 정수. 이 정수가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간격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정수 하나씩 변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S에 속하는 다른 한 점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렇게 격자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정수로 이루어진 점들 중에서 이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점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니까 자, 정수로 구성이 된 점들이 있습니다. 1, 2, 3, 4. 정수로 구성이 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이 대상이 되는 점들이겠죠. 자, 그럼 이때 점프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점프라는 단어,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P에서 Q라는 또 다른 점으로 갈 때 선분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면, 이동,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점이 P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점을 조금 더 써볼까요? 자, 그럼 Q는 누굽니까? Q, 얘가 될까요? 만약에 얘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리를 측정해 보면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가면 얼마? 2, 얘는 얼마? 1. 그럼 여긴 루트 5라는 빗변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두 점의 거리가 얼마를 넘지? 1 또는 루트 2라는 걸 넘어버리죠. 그렇다면 얘는 Q라는 점의 이동 결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Q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한번 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이라 그랬으니까 P로부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루트 2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겠죠.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고 루트 2라는 걸 얘기하는 건 바로 올라가는, 내려가는,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그 다음에 반대로 가는 대각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수직과 수평으로 가는 방법 또는 대각선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마이너스 2,0에서 출발입니다. 2,0까지 도착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할 때 4번을 해야 됩니다. 그럼 4번 한다는 건 이거 선택하면 한 번 쓰는 거고 이거 선택해도 한 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찍어보니까 출발 지점 여기에서 A라는 지점인데 거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여기가 도착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점을 찍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점프의 종류 중에 제가 이걸 선택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기에서 이 뒤쪽으로 가는 걸 선택했다고 해보세요. 자, 벌써 하나, 다시 가야 되니까 둘, 셋, 넷, 네. 네 번 해서 절대로 여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 번 이동해서 네 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왼쪽으로 가는 이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왼쪽 이런 것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 더 지워볼까요?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고 해보세요.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보세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것 두 개를 써버리면 나머지 가지고 절대 네 번 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올라간다, 내려간다도 있어서는 안 되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건 쓰면 안 돼. 그럼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반드시 한 번 갈 때마다 오른쪽으로 전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진.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생겨야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전진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대각선들 중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내려갔다면 A랑 B랑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얘가 있으면 내려갔기 때문에 원상태로 오기 위해선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가 한 개의 세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대상은 네 칸의 이동을 선택하는데, 자, 한 번 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 또는 올라가는 것 또는 내려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오른쪽. 하지만 이때 제약 조건이 붙는 건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내려가는 것 세트로 작용해야 되고, 내려가는 것이 있다면 올라가는 것 세트로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우를 분류해서 문제를 풀 텐데 그 분류의 기준은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두 개짜리 세트가 선생님 얘하고 얘는 같은 세트 맞죠? 왜 같습니까? 얘는 올라가는 게 먼저 있을 뿐이고 얘는 내려가는 게 먼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다르지만 세트는 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동하는 네 칸의 이동 방법 중에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올라가, 내려가, 세트의 개수가 몇 쌍이냐를 기준으로 할게요. 첫 번째 0쌍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 내려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이것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쭉 가는 건 방향을 바꿔도 똑같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얘기하겠죠. 그 다음 한 쌍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 더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이걸로 채워야 되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올라가, 가, 내려가, 가. 이렇게 간 건 어떻게 된 거냐면 A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경우가 배열이 바뀌면 다른 가지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한 쌍이 있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배열해주는 가지수 3개 씁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한다. 4팩. 하지만 그 중에 똑같은 것이 2개가 들어있다. 2팩.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경우는 뭐가 할까? 바로 이 2개가 2쌍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거 한 쌍, 2쌍이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재료들을 뭐 해줘야 돼? 배열해야죠. 하나, 둘, 셋, 넷. 같은 것. 그래서 2팩, 2팩 나눠주시면
이것들을 더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자, 지금 이걸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배운 데의 형태로 바꿔봅시다. 얘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럼 최단 거리로 갈 때는 반드시 여기는 이 지점을 거쳐야만 되니까 얘를 돌려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곳에서 벌어진 상황과 이곳에서 벌어진 상황이 동일한 상황.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두 개를 구해서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만 구하고 똑같이 곱해 주시면 될 겁니다. 구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 네 개를 배열했으니까 4팩. 근데 그 중에 가는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두 개의 대상식이 같으니까 2팩, 2팩.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같다 그랬죠? 그럼 똑같은 걸 곱하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4팩.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단 거리로 가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네, 도로망이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가는 최단 거리 문제인데 가는 지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을 지나지 않고라고 그랬어요. 지나지 않고 D 지점도 지나지 않으면서 B 지점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가다가 보면 여기를 거칠 수도 있는데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길을 폐쇄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폐쇄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대해서 우선 가야 되겠지. 그럼 이쪽 길을 가지 못하니까 결국 여기까지는 꼭 와야 되겠죠. 여기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D를 지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D를 지나지 않으면서 그럼 D를 지나지 말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자, 폐쇄시켜 버립시다. 지워져 이렇게. 그 다음 여기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도 폐쇄시켜 버립시다. 지워져 이렇게. 그러면 D를 지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G를 지나서 나오는 이 길도 폐쇄, 지워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반드시 와야 되죠. 지워져, 지워져, 지워져. 그러면 이만큼 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여기까지는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 계산하면 되겠죠. 제가 번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에서 1번 지점까지 무조건 와야 되고요. 2번 지점까지 와야 된 상태에서 3번에서 바로 B까지 가면 되겠죠. A에서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B까지 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1번까지 가기 위해서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는 3칸,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1칸이니까 총 경우의 수는 4개, 그 중에 3개가 같으니까 3팩 곱하기 1번에서 2번으로 갈 땐 직사각형이죠. 하나, 둘, 셋이니까 몇 팩?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번에서 3번까지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번에서 3번에서 B까지 가는 건 바로 여기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그냥 세는 게 빠르겠네요. 나누는 것보다 2.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저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번갈아 계속 붙여가면서 번갈아라 그랬죠. 번갈아라고 얘기하는 건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적으로. 아래와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든다. 그림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할 때 n개를 붙여 만든 도형의 맨 아랫부분 BN이라고 하자. 다음 페이지 봐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도착 지점은 바뀌지만 A에서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A에서. 꼭지점 BN까지의 선을 따라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수를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 BN이라는 이것은 기호입니다. 기호. 그런데 이 기호가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항상 출발은 A에서부터 합니다. A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든 오든 최단 거리로만 오면 그게 몇 가지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그 숫자를 B1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B2는 뭘까요? B2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오든지 간에 여기까지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B2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B2라는 가지수 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B2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B2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B2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B2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려봤더니 좀 많아 보이네요. 만약에 B3까지 간다고 해도 이거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할까? 이걸 직접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차분하게 해보면서 규칙성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출발은 A부터 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뭐 해봐야죠 뭐. 첫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A에서 출발해서 B1까지 오는 가지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B1까지 오는 거. 그럼 여러분, 자, 갑니다. 최단거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입니다. 그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경우의 수. 네 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가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B2라는 건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이렇게 또 다른 경우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보는데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결국 B2까지 온다고 얘기할 때 B2까지 오는 방법을 갖다가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 수 있는데 결국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길을 오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만 되죠? 네, B1을 거쳐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것들은 좀 다르죠. 어떻게 돼야만 되냐면 B1을 거치면 얘네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거꾸로 가볼까요? 여기까지 와야죠?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오다가 B1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려오는 순간 여기는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 가면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최단거리에서 깨지죠. 그렇다면 이 경우들 중에 이 뒤쪽에 있는 이것들은 절대로 앞쪽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새로 생긴 그림에서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오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B1까지 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딴 데로 가지 않고 바로 오는 경우밖에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앞쪽에 있는 그림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그냥 무사 통과해버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2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A에서 B1까지 오고 그 다음에 B2까지 가는 첫 번째 경우. 자, A1에서부터 B1까지 가는 경우의 숫자가 얼마였죠? 4. B1에서부터 B2까지 가는 경우의 숫자 손으로 세볼까요? 1, 한 가지. 끝났습니까? 아니죠. 또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A에서부터 B1을 거치지 않고라고 얘기하는 건 이 앞에 그려진 그림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1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이걸 통과해서 간다는 얘기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 B2로 직접 가는 경우 그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더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친 것이 바로 뭐가 되죠? B2가 됩니다. B2.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한 번 또 그림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로로 그려야 될 때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여기 B3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B3에서 도착할 수 있는 걸 보세요.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그럼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딜 거쳐야 돼? 아까랑 상황이 조금 비슷한데요. 기존에 있던 그림, 새로 생긴 그림. 기존에 있던 그림을 통해서 올 수 있는 B2를 거치는 경우와 B2 기존에 있던 그림을 거쳐서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새로 생긴 거죠? 세 가지. 그래서 B2를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B2를 거치지 않고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볼까요? 여기까지가 B2를 거친 겁니다. B2를 거쳤다는 얘기가 바로 이 두 개의 숫자죠. 다시 한번 써보면 B3이라고 하는 가지수는 이렇게 됩니다. B2까지 오는 경우의 수, B2까지 오는 경우의 수에 여기 도달하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곧장 가야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는 B2를 거치지 않고 갑니다. B2를 거치지 않고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새로 생긴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원래 이거 봐라. 또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B3까지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쓴 걸 간단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숫자의 가지수가 B1 몇 가지였냐면 네 가지였죠. 자, B2의 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기존에 있던 4에다가 얼마를 더했습니까? 3을 더했죠? 얘는 4 더하기 3. 자, 그러면 이 B3의 가지수는 B2의 가지수에다가 1을 곱했으니까 B3의 가지수는 얘가 얼마죠? 이렇게 됩니다. 4 더하기 3 거기에다가 1을 곱했으니까 쓰지 않고 3을 더했죠? 3. 자, 여러분 가만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의 형태를 보니까 4라는 숫자에서 그대로 두고 3을 한 번씩, 두 번씩 더 더해가고 있죠. 그렇구나. 바로 BN이라고 하는 이 경우의 지점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초항이, 첫 항이 4가 되고 공차가 3이 되는 무슨 수열의 구조를 갖고 있더라?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갖고 있더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 한번 보시면 이 AN이라고 하는 거 있죠. AN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었던 이게 경우의 수, 가지수. 그 가지수가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첫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4, 3, n-1 이렇게 3n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 3하고 7이니까 n에다가 3, 7을 대입하셔서 써주시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림이 최단거리 문제인데요. 이 그림의 형태가 좀 휘어져서 이게 좀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자, 결국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똑같은 원이라는 얘기죠. 8개가 외접하고 있는 형태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냐면 B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전부 다 직선에 대한 얘기고 이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까지 갈 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되는데 결국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이렇게 직선이라고 간주해도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도 바로 곡선이라는 길이 있듯이 이 곡선을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네 지점을 포인트로 찍었을 때 생기는 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 모양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도형들을 전부 다 점을 연결해서 바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 하나를 더 긋고 자,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보시고요. 이걸 좀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이제 뭐가 되냐면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들이 좀 직선의 직사각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원에 대칭점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정사각형들이 붙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그랬으니까 필요 없는 거 2개를 잘라내겠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벌써 돌아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는 최단 거리에서 배제시키겠습니다. 넌 필요 없어. 자, 두 번째, 이 뒤쪽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곧장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최단 거리에서 빠졌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배제시켜 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조금 더 가봅시다. 넷, 5칸이 이렇게 있었다. 5칸이 있었다면 이게 만약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그려지는 무슨 사각형? 직사각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직사각 형태로. 그래서 그걸 좀 그림을 이렇게 들고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 형태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5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5. 하나, 둘, 셋, 넷, 5. 여기 이렇게. 그 다음 몇 칸이냐면 3칸입니다. 좀 더 가보겠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자, 그럼 위치를 좀 잡아볼까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면 저기에 있는 그림은 원래 귀퉁이 가정 없죠? 그럼 여기에서 몇 칸이 없어지냐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면 저기 있는 저 그림을 이렇게 돌려놓은 형태가 된 게 맞죠?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서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세면 좋을까요? 이렇게 군데군데가 망가져 있을 때는 꼭 지나야 되는 지점을 설정하죠. 바로 A에서부터 B까지로 갈 때 꼭
꼭 거쳐야 되는 지점. 바로 꼭 거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여기를 거쳐야만 얘네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두 가지를 거치는 경우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거친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럼 A에서 1번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1번, 그 다음 B로 가야 됩니다. 자, A에서 1번으로 갈 때는 직사각 형태이기 때문에 좋네요.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4팩. 그 중에 3개가 똑같으니까 3팩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자, 1번이 문제인데요. 1번에서부터 B로 갈 때 조금 아깝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있었더라면 딱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이거 문제 풀기 굉장히 편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있게 그려버립시다. 그래서 이게 있다고 생각해서 요만큼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빼버립시다. 하나, 둘, 셋, 넷, 4 팩토리얼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같은 거 2개, 2팩. 위로 올라가는 똑같은 거 2개, 2팩. 빼기. 자, 뭘 빼야 되죠? 여러분, 이 길을 거쳐서 간다는 얘기는 이 길을 거쳐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쭉 가는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자, 이제는 그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A에서 2번을, 이것도? 그렇군요. 이렇게 거쳐서 가는 길이 있었다면 뭐가 됩니까? 직사각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이 똑같으니까 이건 이미 여기서 계산한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A에서 2번 거쳐서 B로 가는 거. 자, A에서 2번 가는 경우는 바로 여기 있는 상황과 동일하죠? 그럼 이 숫자를 그대로 갖다 써주겠습니다. 4팩, 2팩, 2팩 빼기 1 곱하기 2번에서 B로 가는 것도 여기 있네요. 2번에서 B로 가는 것도 이거 직사각형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 주시면 그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S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해서 100짜리, 집합 2에서 10짜리, 집합 3에서 1짜리.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짜리, 1짜리, 10짜리, 1짜리 이렇게 했을 때 1의 자리 숫자부터 채우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1의 자리 숫자가 여기 들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1의 자리 숫자에 6을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1의 자리 숫자에 2를 쓰게 되면 100의 자리 숫자일 때 2를 못 쓰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씩을 선택하여 만들 때 각 자리의 수에 모두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많은 것들 중에서 눈 감고 고르다 보면 이걸 쓸 때는 상관이 없지만 네가 써야 될 걸 내가 써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1의 자리 숫자에서 2 쓰고 10의 자리 숫자에서 뭘 쓰면 1 써버리면 100의 자리 숫자는 둘 다 못 쓰네? 그럼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 가진 자의 횡포. 많이 있는 것부터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숫자가 적은 것부터 쓰시면 되죠. 자, 100의 자리 숫자 뭐에 썼습니까? 1과 2에서 10의 자리 숫자 뭐에서 씁니까? 1, 2, 3, 4에서 1의 자리 숫자 1, 2, 3, 4, 5, 6에서 쓸 수 있죠. 그럼 뭐부터 쓰시냐면 이렇게 씁시다. 자, 100의 자리 2개 중에 하나를 씁니다. 2가지. 자,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썼지요? 1 지웁니다. 그러나 1만 지우는 게 아니라 100의 자리에 썼던 1이라는 숫자는 10과 1 모두 못 쓰니까 같이 지워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0의 자리 숫자 쓸 때는 100의 자리 숫자에 썼던 거 빼고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몇 가지? 네, 맞습니다. 3가지. 그러면 이미 지웠던 거 지웠고 새로 지운 거 네, 지워버립시다.
1의 자리 숫자에서도 못 쓰니까. 그럼 1의 자리 숫자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나머지 4가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 먼저 적은 것부터 먼저 결정해 주시고 11 써주시면 문제없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